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이 되던데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휴도에 어디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 KTX와 SRT로 역귀성하는 국민들은 이 요금을 30%에서 4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항이나 초, 중, 고등학교,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에도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이 국내 여행객에 한해서 공항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인데요.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포공항의 경우 최소 10만 원 정도, 제주공항은 최소 5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아두실 것이 연휴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주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공항에 가는 것이 마음 편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석 연휴에 무료로 개방하는 명소들도 있더라고요. 네, 도심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14일부터 18일까지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은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는 것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는 17일을 제외한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소속의 3개 수목원도 무료로 엽니다. 네. 무료 개방한 수목원은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산수목원, 세종시에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강원도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입니다. 전남 담양 여행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중록원을 비롯해 메타랜드, 소세원, 가마골, 생태공원 등 4개소는 추석 당일인 17일에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네. 또 해남에 자리한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에서는 전통 한복 또는 개량 한복을 입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갈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추석 연휴다 보니까 차량이 많지 않을까, 차 막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라디오 방송 많이 통해서 어디가 막힙니다 하면 다른 곳으로 가곤 했죠. 요즘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승차권 예매나 운전 주차 등에서 쏠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는 지도 앱의 내비게이션에서 운전자가 나중에 출발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대별 예상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통이 좀 덜 혼잡한 시간을 선택해서 운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내비 역시도 빅데이터와 교통 예측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교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카카오 내비에서 목적지를 검색한 뒤 화면 왼쪽에 시계 아이콘을 통해서 출발 시간을 바꾸고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T맵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CCTV 버튼을 활성화한 뒤 특정 지점에 CCTV를 누르면 화면으로 도로 정체, 또 교통사고 여부, 인근 기상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토스 앱에서는 코레일과 수도 고속철도 SRT 예매 현황과 반환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등을 통해서 연휴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네. 중간에 휴게소 꼭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휴게소 음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핫바, 알감자 이런 거 많이 맞습니다. 먹었었는데, 네. 근데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좀 보면요. 우동과 돈가스, 비빔밥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네. 4년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화면에도 나타나다시피 2020년과 2024년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값 변화 자료에 따르면 우동류가 평균 가격이 올해 6,623원입니다. 4년 전에 5,400원대였는데 21.4%나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네.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이제 돈가스류는 지난 4년 사이 8,700원대에서 1,600원 정도 21.3%나 올라서 두 번째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 10,000원 넘었네요. 그렇죠. 네. 이 돈가스는 휴게소 10대 음식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이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8,200원에서 9,600원대로 오른 17.6%나 오른
비빔밥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라면류 11.2% 올랐고요. 핫도그류 11.4%, 떡꼬치류도 12.3%,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13.2%, 카페라테도 4.7% 등 지난 4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면류와 떡꼬치, 핫도그 등은 세 개 메뉴, 이 세 개 메뉴는 1년 전에 비해서는 0.8%, 떡꼬치 5.8%, 핫도그는 6%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연휴에 병원과 약국은 어떻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일부 병원과 약국이 운영을 하는데 어디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먼저 핸드폰이나 전화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19 안전신고센터, 120 시도 콜센터 등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고요. 또한 응급의료 포털이나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등을 활용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하시려면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 병원을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된 응급의료 포털 이젠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에 문 여는 병원, 약국들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네. 이들을 이용을 하려면 평소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평상시와 비슷한 가격이거니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 이 추석 연휴에 병원 이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 평소보다 30에서 50% 정도의 본인 부담 비용이 더 나갑니다. 네. 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지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해서 공휴일 종일에 이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와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에 30에서 50%가 더 부과되고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 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닙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진료를 받아도 또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 금액이 발생한다는 점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의 응급 상황으로 마취,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가산금은 기본 진찰료에 덧붙이는 가산 금액일 뿐이라 이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처치를 받게 된다면 이 부담금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병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오늘부터 게시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동물병원이 참여해 진료가 가능한 또 필요한 동물들의 곁을 지킬 예정인데요. 이 동물병원 운영 정보는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의 첫 화면 상단에 안내창을 클릭한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요즘에 셀프 분석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네. 뭡니까? 보통 이제 MBTI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이런 MBTI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MZ세대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조회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셀프 분석이 유행하는데 이전에도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정보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나 화재 증명원, 여권 정보 증명서, 소득 확인서 등을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MZ세대가 생활기록부 중 일부를 SNS에 게재하고 그치지 않고 셀프 분석을 합니다. 아, 교내 수상 내가 이런 걸 해봤구나. 학습 태도가 이랬구나. 동아리 활동 내역이나 교우 관계 등이 상세히 기록된 과거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MBTI 검사나 퍼스널
컬러 검사 같이 자신의 색깔과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상당히 유행인데 이 같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셀프 분석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기록을 찾아서 가려내는 MZ세대의 카카오톡 생기부뿐 아니라 출생 신고서 떼는 것도 유행인데요. 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30대가 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출생 신고서 떼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지방 법원까지 가서 출생 신고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 출생 신고서는 30년간 보관 후 폐기 처리합니다. 원래 27년, 27살까지였는데 2022년 법 개정으로 30년, 30살까지 됐습니다. 출생 신고서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직접 손으로 쓰기 때문에 부모님 필체 서류를 소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30대라서 출생신고서 확인은 못하겠네요. 네. 네, 경제 속속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